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과 댓글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엑셀 스프링거 어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일론 머스크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떤 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의 목적은 정말 혁신적이고 시장을 변화시키고 문명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뛰어난 인물에게 수여된다고 합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는 목적에 굉장히 부합해 보입니다. 그럼 그 상은 누가 뽑냐면 해당 어워드의 직원들에게 추천을 받고 보드진들이 뽑는다고 합니다. 이 상은 그동안 해온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합니다. 상금이 없는 되게 권위적인 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전기자동차와 FSD로서 생각보다 큰 성과를 보여주었고 전기자동차의 미래를 열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베를린의 엑셀 스프링거 본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의 주제는 미션 투 마스라고 합니다. 참 일론다운 주제였습니다. 2018년에 누가 받았나 보면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수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멤버만 보면 어느 정도의 인물이 받을 수 있는 상인지 대략 짐작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수상식에서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중 단연 최고의 질문은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악셀 스프링거의 CEO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제쯤 완성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내년까지 테슬라 고객들에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배포할 것을 굉장히 확신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회자가 정확히 짚어주기를 레벨 5의 자율주행을 내년까지 출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말 저 표정으로 YES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정의한 자율주행 기술표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수준은 현재 빨간색 박스 친 부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5단계까지 가려면 생각보다 한참 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4와 레벨 5를 비교해보면 둘의 차이점은 육안으로 봤을 때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둘 다 완전 자율주행은 맞습니다.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레벨 4는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불가능하여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제외하면 레벨 4 단계가 주행이 가능하다면 레벨 5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5 단계는 운전석에 사람이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를 한다면 레벨 5 단계가 와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대부분의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들어간 차량들이 생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70에서 80% 혹은 그 이상은 전부 다 전기 자동차가 생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80%의 점유율을 모두 갖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인 타 회사와의 합병입니다. 댓글로 타 회사랑 합병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기사를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들이 무수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기자들은 엑셀 스프링거의 영상을 한 번이라도 영어로 들어봤나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듣고 이해한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혹시 제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이야기가 나온 시초는 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테슬라의 주가는 23빌리언이었고 지금은 536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과의 주가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폭스바겐의 경우 시총이 86빌리언이었고 지금은 77빌리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해당 회사들을 갑자기 살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론이 조금은 기분 나빠하는 게 보입니다. 나는 내 주식이 스스로 비싸다고 말하였는데 자기가 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불쾌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 주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SEC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그 자동차 회사들을 살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고, 그때서야 대답한 게 적대적으로 합병할 생각은 없고 상대가 먼저 우리에게 테슬라와 합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을 한다면 그때는 대화할 생각은 있다라고 말은 하였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최근 몇 년간 많은 인수에 참여하였지만 대부분 제조 기술이나 탤런트에 관한 수준이었습니다. 저 수상받는 자리에서 사회자가 살 생각이냐라고 물었을 때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상대방에 먼저 묻는다면 대화할 의향은 있다라고 답한 게 어떻게 잠재적인 합병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되는지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앞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다면 절대 테슬라가 어디랑 합병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유출된 이메일입니다. 항상 이 형의 이메일은 왜 유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 이런 메일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비용을 신중하고 중요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의 수익률을 보면 지난해 약 1%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우리의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주고 있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슬래지해머에 맞은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슬래지해머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망치입니다. 주가가 저 망치에 두들겨 맞으면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상상이 조금은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격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려면 우리는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해져야 합니다.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부품 비용, 공정 단계 혹은 디자인들을 단순하기 위해 수천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는 $5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50센트나 20센트 정도밖에 비용을 절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 패널들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메일을 썼습니다. 저는 이 메일을 보면서 우리나라 고 이건희 회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회장님은 삼성이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삼성은 일본을 넘어 초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초점은 비용 절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1%의 낮은 수익률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스플래지 망치로 맞은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표현들만 가져와 기사를 쓴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원문으로 읽어보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으로 저러한 메일을 썼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러한 유출된 이메일들이 나쁜 내용인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주린이 가족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인베스트의 트레이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아크인베스트가 거의 13% 가까운 주식을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1월 30일부터 10%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 판매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월 30일부터 생각보다 많은 양을 매도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양을 매도하였습니다. 주가적으로 보면 아크인베스트가 판 시점이 어느 정도 테슬라의 고점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테슬라를 같이 따라서 팔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주가만 분석하고 테슬라 이외의 수많은 주식들을 단기적으로 사고 팔며 수익을 내는 곳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장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크인베스트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혹은 매도했는데 너네 안 팔아? 이런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게 나비 효과를 퍼져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는 파급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매수했다고 혹은 매도했다고 꼭 그들을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같이 따라서 파는 것은 정말 신중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5단계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 가능 시기는 내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고객에게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인론에 비춰보면 시기는 조금씩 늦어지는 감은 있지만 거짓말은 한 적이 없으니 어느 정도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적어도 내년까지 왜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타 회사와의 합병 소문은 정말 예의상 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초에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타 회사와의 시총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시총이 거대해졌는데 다른 회사를 살 생각이 있니? 이 어쩌면 논리 없는 흐름의 질문이었고 일론은 예의상 그들이 먼저 요청한다면 대안은 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테슬라가 정말 합병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영상은 보지 않고 기사의 헤드라인만 본 사람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출된 그의 이메일에서는 비용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표현은 가격하게 쓴 감은 있지만 그동안의 초인력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의 CEO의 마인드를 보면 일론과 정말 동일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CEO가 있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주가 성장으로 인해 아크인베스트의 테슬라 비중이 약 13%에 가깝게 육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수를 매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같이 매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중에게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을 만들어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댓글에 아크인베스트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서로 주린 가족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